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서로 묻는다. 집권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임기를 마치게 해도 대한민국은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려고 책을 썼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나오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볼 책은 우리 유시민 작가의 새로운 책이죠. 신간,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책에 대한 소개이지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칼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꼭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 대표고요.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호주의 북투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신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주에 살고 있고 지금 또 멜번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서 모르겠어요. 밖에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약간의 답답함이 있는데 마침 이 책이 신간으로 나와서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지금의 현 사태를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 작가 유시민 작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이번에 지금 나온 책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그 채널에서 소개를 했지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뭐 유럽 도시 기행 등 해가지고 책을 한 130종 정도 쓰셨고요.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국회와 정부에 잠시 일을 했다가 비평가, 방송 출연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와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 평가로서 어떤 뭐라 그러죠, 논설위원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 오늘 책 소개를 좀 독특하게 어떤 묻고 답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스스로 유시민 작가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책 소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묻고 싶었던 것 그리고 유시민의 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이 역사적인 총선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떡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내고 있는데요. 이 사안들이 너무 혼탁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정보의 그런 판단력이 좀 탁월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채널을 들으면서도 불편하실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채널을 또 이 파트를 좀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걱정 반 근심 반 하지만 용기를 내서 또 같이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현상 너머의 콘텍스트를 깊고 넓게 조명해야 한다라는 것이 유시민 작가의 핵심이에요. 콘텍스트가 뭐죠? 배경이죠. 이 배경,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 배경에 무엇이 있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바르게 보고 그 역사를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비평해보고 평가해보는 이유는 앞서서 가야 될, 아직 살아보지 못하고 이제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은 길잡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논평이 뻔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우리가 진작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은 제목처럼 유시민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본질을 드러내는 분석과 전망이 이 사이에 이 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마천의 심정에 공감한다. 하늘에 도 따위는 없다. 천벌 같은 것도 없다. 하지만 무력이 권력의 향배를 결정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바다가 배를 엎어버리듯 민심이 권력을 뒤엎는 세상이다. 돈은 하늘에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관계에, 사람의 본성에 있다. 윤석열의 권력은 국민이 주었다. 그 권력은 국민이 다시 빼앗을 수 있다.
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한민국 뭐 헌법 1장 1절인가요? 그렇게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은 국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언론 전체가 보수 정당과 대자본과 기득권 집단 쪽에 가담해 모든 저널리즘 규범을 파괴한 상황이다. 몇몇의 기자들의 언론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데 치중한다.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 힘쓰지 않는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기여한 것은 새로운 저널리즘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적 규범의 일부를 무시했다.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싸웠다.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뉴스를 만들었다. 대중은 그들이 만든 뉴스의 가치를 승인했다. 그래서 새로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저널리즘이 어떠한 언론의 평가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분명한 것이 하나는 있다. 조국과 윤석열의 운명이 완전하게 엇갈렸다는 것이다. 둘의 싸움을 둘 모두 명예롭게 끝낼 방법은 없다. 윤석열에게 조국은 이재명과 다른 존재이다. 윤석열의 시선으로 보면 이재명은 아직 죽이지 못한 자다. 싸움을 멈추고 공존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국은 이미 죽었던 자다. 이미 죽었던 자와는 공존할 수 없다. 조국도 마찬가지다. 다시 살아난 자는 자신을 죽였던 자를 죽여야 남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의 가장 위험한 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조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과 이재명 또 윤석열과 조국에 대한 관계들을 좀 쓴 것 같아요. 이 책에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2년간의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을 본다는 거죠. 대통령이 새롭게 나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해체되고 냉철하게 비판되어졌던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냐,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대한 것들, 여론조사에 대한 것들, 정don과 언론과 권력기관들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인문학적 배경을 통해서 이 책은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 세력의 좀 고한 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카르텔. 그들과 한몸인 언론들, 이인 집단들,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 작가는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좀 제목으로 나누는 게 뭐냐면 이재명, 조국 그리고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재명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 욕망을 빼고는 이재명의 삶을 설명하기 어렵다.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 자체가 그의 목표는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중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은 그렇게 할 때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낀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그랬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같은 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과거의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이재명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으로 저지른 악행은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이 아니다. 공적 응징의 대상이다. 이재명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정치인 김대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 정신을 제시했다. 그것보다 높은 귀한 가치를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를 고루 잘 사는 사회, 수준 높은 민주주의, 평화로운 한반도로 설정했다. 그것이 그가 찾은 시대 정신이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두 그런 시대 정신을 추구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는 외면했고 윤석열은 짓밟았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김대중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며 같은 시대를 사는 모두의 것이다. 이재명 작가, 죄송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제 이쪽에 민주당 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책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기 내용을 좀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위대함은 정말 탁월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있는 내용입니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써 한국 정치를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적대적 대결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다. 노무현의 죽음이 만든 에너지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구속한 뒤에도 소멸하지 않았다. 박근혜 지지자의 가슴에는 복수심을 안겼고 진보 진영에는 검찰개혁과 과제를 주었다.
조국 사태와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 민주당의 검수 완박 입법과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까지 모든 사건이 그 연장선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대정신과 민주당의 소명, 또 이재명의 지향점, 조국의 목표, 또 그들이 만들어낼 어떤 당원과 향배,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쭉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보는, 이 작가가, 유시민 작가가 보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무도한 시대를 넘어 정치 비평의 품격이라는 내용이 있는 내용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민주주의는 극단적 이념도 배척하지 않는다. 극단적 이념을 왜 극단적이라고 하는가? 극소수만 이해하고 찬성하니까 극단적이라고 한다. 그런 이념은 사회를 위협하지 않는다.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이해와 지지를 얻으면 사회의 통념이 된다. 노예 해방, 인민 주권, 페미니즘도 처음에는 극소수만 옳다고 여긴 극단적 이념이었다. 민주주의가 배격하는 것은 극단적 이념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폭력으로 공격하고 말살하려는 독선과 불관용이다. 다수파든 소수파든 상관없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이념을 폭력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이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움츠려들지는 않는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애써 억누르면서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자연주의 본성에 따라 사회적인 미덕과 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들과도 손잡는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일의 세상을 오늘보다 무엇 하나라도 낫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려고 한다. 윤석열을 보면서 마음에 새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관용이 악의 지배를 연장하는 것을 부족한 그대로 서로 다른 그대로 친구가 되어 불완전한 것을 관대하게 대하면서 나아가야 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려고 하는 자만이 가장 명료하게 좀 논평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조금 요약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는 능력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정치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으면서도 결국 인간과 정치의 그런 연관성들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도,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저런 얘기 있죠.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혹시나 여기서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분들도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 공감할 분들도 책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목차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목차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장에 보면 글을 보며 깨달은 것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2장 여단에 참패한 이유들에 대해서 3장 언론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들 쭉 있고요. 4장은 그가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5장은 그의 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6장에선 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내용들 한번 원하시는 부분만 한번 체크해서 보셔도 저는 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책 속에서 몇 가지 더 좀 여러분들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적 사고였다. 표를 준 유권자들도 그가 이토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포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윤석열은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와 같다. 의도가 아니라 본성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도자기가 깨지는 것은 그의 의도와 무관한 부수적 피해일 뿐이다.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것은 코끼리의 잘못이 아니다.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국민의힘 정치인과 당원, 윤석열을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양 찬양했던 언론 종사자, 거짓 기사에 속아 표를 준 유권자들은 남보다 큰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힘당 정치인들과 당원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가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한다. 언론인이라는 명함으로 정체를 가린 신문방송 종사자들은 총선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2022년 3월 9일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었던 유권자들의 일부는 2024년 4월 10일 야당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정치적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고 사태를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다. 그때 그의 운명은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사의 새로운 변화의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모스와 고블린의 권력 상실 과정과 상실 이후의 삶을 결정한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알파 메일에서 보안관 행동을 기대하는 침팬지 무리의 생물학적 본능이었다. 권력과 관련하여 인간이 형성한 윤리도덕은 호모사피언스와 침팬지가 공유한 본능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 본능의 유전자는 두 종의 조상이 갈라진 600만 년 전에 이미 자연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기원은 본래 인류 역사보다 오래되었다. 인간은 윤리도덕을 무에서 창조하지 않았다. 자연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문명의 규범을 세울 수 있었다. 본능은 끈질긴 힘의 세다. 역사의 시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명색이 인문학도인 내가 생물학으로 권력자의 앞날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나만의 잘못이 아니다. 어떤 인문학자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유형의 알파 메일이 등장할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주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윤석열은 제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국가는 추상적인 존재다. 정부도 그렇다. 물리적인 존재라는 것은 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국가의 수준은 정부의 수준이 좌우하고 정부의 수준은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의 수준이 결정한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의 정부 수준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자신이 어떤 수준이나 어떤 수준의 사람들을 정부에 기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자, 리더의 수준이 그 단체의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윤석열은 정부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대통령이라는 국가가 인간 윤석열 수준으로 내려앉는 중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도 함께 녹아내린다. 이렇게 해서 리더의 중요한 어떠한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2월 여론조사의 추세를 근거로 삼아 민주당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 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을 원인으로 지목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겼다. 중립 성향의 비평가와 언론인들까지 가세해 민주당 위기론을 퍼뜨리고 이재명 사퇴 또는 이선 후퇴를 거론했다. 윤석열의 무능과 횡포를 심판하고 싶었던 시민들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느꼈다. 이런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는 사람이 이리도 많다니 차라리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 투표에 하면 뭐하나 하며 낙심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사실 호주에서 와서 산 지가 너무 오래되고 한국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끔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판도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본 책은요, 유시민의 신자,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에 소개시켜드리는 책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멜버른 너무너무 춥습니다.